이제 사상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건 사실은 서론이고요. 서론이지만 그 속에는 사상의학이 이재마 선생이 창시하셨던 사상의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은 그래도 이제 이 강연을 한다고 썼으니까 좀 한자도 섞어가면서 좀 있어비라고 좀 부언해서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이거는. 자, 한국의 한의학을 세계 무대에 나가면 세계에서는 한국 한의학을 사실은 중국 한의학의 아류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건 뭐 우리 국력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한의학의 종주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중국 한의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받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상의학의 전통이고요. 중국 의학을 저희들은 정치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상에 맞춰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약을 써가는 정치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의 한의학은 체질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동의보감에서부터 그 전통이 이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동의보감의 책 서편부터 보면은 중국 한의학의 이 어떤 이 서술 방식과는 다른 얘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정, 기, 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가 전개돼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체질의학의 맹하가 동의보감에서부터 비롯되어 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재마 선생님이 사상의학을 동의수세본이라는 사상의학의 의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동의보감의 어떤 그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동양의학, 동양학문의 전통은 사실은 음양오행이라는 이 어떤 그거는 존재론이자 이 세계관이자 인식론이기도 한데, 이 음양오행의 체계와 사상의학은 단절돼 있다라고 의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이재마 선생이 쓰셨던 동의수세본이라는 책에 보면 음양오행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과는 단절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은 문헌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나오는 책은 보제연설이라는 책입니다. 이재마 선생님의 초기 저작입니다. 아주 초기에 이 사상의학을 이 동의수집을 쓰기 전에 이제 집필했던 사회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 폐비간신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위에 목화금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사유가 출발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의학을, 여기 보니까 인문학이기 때문에 동의보감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시면 그 의학이 좀 동양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폐비간신이 기존에 얘기했던 이 목화투금속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라서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전통의학에서 얘기했던 목화토금속, 그걸 간신비폐신을 목화토금속 이렇게 배속을 하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재마 선생이 음양오행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했지만은 오장의 배속은 좀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채화용이라는 이 동양학의 또 다른 패러다임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사상의학을 이해를 할 때 폐대간소자는 태양인, 간대폐소자는 태음인, 이렇게 이제 써놨지 않습니까? 폐대간소라는 얘기는 위의 언급을 얘기를 하면 목대, 금소, 명활, 태양인,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고, 오늘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사상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질이라는 게 뭘까? 내가 체질을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체질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정을 이해할 때 일반인들이 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게 한자 섞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동의수세본이 이제 이 가보판이 있고 1894년, 그 다음에 7년 후에 경자판이 있고 그 이듬해 이재마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책을 쓰기 이전에 이재마 선생님이 이 자신의 어떤 사유의 흔적들을 이렇게 남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상의학 초본권이라는 책인데, 이재마 선생님이 1891년 그 이듬해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이 뭔가 하면, 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면 이 땅에 사상의학이 흥기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희한하게도 100년이면 2001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2001년 전후로 해서 사상의학과 관련된 엄청난 저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한 적도 그때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일반 한의사들의 인식 수준보다 대중의 사상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더 빨리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의사들이 실제로 사상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채 1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질 진단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사상의학이 기존 한의학과는 단절된 것이다,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생기냐면, 대중의 관심들이 이제 커져 나가는 과정에서 체질에 대한 관심이 가져나니까 이제 환자들이 한의원에 와가지고, 원장님, 이런 상황이 무슨 체질입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명색이 한의사인데, 원장인데, 나는 사상의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내지는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나요? 다른 상한론이나 동의보감이나 다른 어떤 이 뛰어난 한의학적인 패러다임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 한의사 체면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엔 어떤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와가지고, 원장님, 저 집에 가니까 저를 소음이라 그랬어요. 저 집에 가니까 소양이라 그러는데, 원장님은 뭐라고 진단하시겠습니까? 이런 참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 2001년 그 이재마 선생 사후 10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해왔던 내용 중에 뭐냐면, 여기 사상의학 초본권이란 요 책은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책입니다. 뭐냐면 조의학이라는 책 이름으로 부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책이거든요. 이재마 선생님이 이제 함흥 사람이에요. 함흥 사람인데, 이재마 선생 사후에 사상의학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상의학이 연변적으로 넘어가서 이 사상의학 흥기를 하게 됩니다. 그 연변에서 큰 사상의학 학파들을 형성을 하는데, 그 학파들 중에 이제 김구익 선생이라는 아주 걸출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이 어른이 연변 땅에서 이제 사상의학을 막 부흥을 시키면서 이재마 선생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를 이끌고 이제 이 함흥 땅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재마 선생 산소에 이제 참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재마 선생 제자 중에 이제 최병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어른이 가지고 있던 이재마 선생 이 유작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필사를 해가지고 연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 뭐 조선족이죠.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한번 이 조선 의학들이 한번 된통 탄압을 받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부흥을 하면서 조의학이라는, 거기서는 동의학이라고 합니다. 조의학이라는 책으로 나왔던 책이 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중국하고 국교가 수립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만 들어왔는데, 이 분명히 책의 부록에 보니까 사상의학이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무슨, 여기 보면 폐왕춘, 비왕하, 뭐 간왕추, 신왕동, 여기 폐기는 목을 닮았고, 비기는 화를 닮았고, 간은 금을 닮았고, 신은 수를 닮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동의수세본이라는 이재마 선생의 유일한 책에는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후학들, 이 사상의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책은 이재마 선생님 책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내쳐버렸던 책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지금은 이제 체질에 대한 그 약재들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본에서 썼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용 같으면 녹용은 지금은 태음인 약재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소민들한테도 이렇게 써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감초도 소민 약재인데 여기 초본권에는 감초를 태양인 약재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재마 선생 글이 아니야 라고 이제 내쳐버리는데 이재마 선생님 사후 100주년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 그때는 이제 중국과의 국교가 수립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연변에 있는 이 사상의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같이 공동 세미나를 심포지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김구익 선생의 제자라는 분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상 초본권이란 책은 그 김구익 선생이 이재마 선생 그 사후에 가셔가지고 필사를 해서 넘어온 글이 맞다라고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아 이재마 선생의 초기 저작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 사상의학계 내에 이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 하나의 학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처음부터 완성된 학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생각의 맹아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점점점 완성이 돼 나가고 사실은 사상의학은 아직도 진행형이거든요. 아직도 진행형이고 초기에 이재마 선생의 이 글들을 이제 이 사상의학 초본권 아까 같은 보제연설 그다음에 갑오판, 경자판 이런 글들을 쭉 이어져 연구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재마 선생의 사유의 흐름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가를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 이재마 선생의 사후 100주년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걸출한 이 서적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재마 선생이 1894년 나왔던 갑오판이라는 책은 소실이 돼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경자판도 없고 그 이후에 나왔던 책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재마 선생의 증손쯤 되는 분이 이 월남을 하면서 갖고 있던 책 중에 두루마리로 된 책 중에 갑오판은 없는데 갑오판하고 경자판을 비교하는 책이 그 당시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의학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돼 나가고 아 요렇게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연구해 나가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너무 이제 그 부연이 길어버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목화금수라는 얘기는 꼭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왜냐하면 체질 진단이라는 문제를 오늘 이제 처음에 제가 화두처럼 던졌는데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 목화금수라는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한의학의 치료 원리입니다. 요건 청대에 나왔던 본초문답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약자는 곤충 토석과 초근 수피 등물로 여인 이류인된 이능 치인지병자는 하야오. 약이라는 것은 곤충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곤충입니다. 곤충, 토석. 토는 흙이고 석은 이제 돌인데 그 다음 촉은 풀뿌리와 수피, 나무 껍질 같은 것들로서 보통 우리가 쓰는 한약재는 그런 거죠. 원장님 돌가루로도 약을 씁니까? 예, 돌가루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 중에 석고라는 약재가 있거든요. 석고라는 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석고인데 그거는 열을 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돌가루도 있고 곤충 사마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약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매미 껍질, 그걸 선태라 그러는데 피부 질환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런 초근목피, 뭐 나무 뿌리나 풀뿌리나 나무 껍질 이런 걸 약으로 쓰는데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건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종류인데 어떻게 해서 인지병,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어떻게 풀뿌리를 먹었는데 내 몸이 낫지? 아프던 게?
이게 사실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을 잘 안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진 겁니다. 답을 합니다. 요거는 동양의학적인 사유에 이제 뭐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양방에 어떤 성분이 우리가 인삼 얘기할 때 사포닌 뭐 그래 버리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답을 합니다. 천지는 지차 음양으로 이기 유행이 성오운하고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단지 이 음양의 기운으로 이 음양 두 가지 기운이 흘러서 오운을 이룬다. 이 오운이라는 게 목화토금수 오행입니다. 예, 이게 동양 학문의 패러다임이라 그랬죠. 그리고 대대하여 육기가 된다. 풍한소습조, 바람, 춥고 덥고 이런 기운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출발은 음양이라는 얘기죠. 오행으로 분할을 하고. 자, 인생 본천 친지인즉 겸 천지지 오온육기하야 이생오장육분이라. 사람은 하늘을 본받고 땅과 친하여서 생겨났기 때문에 천지에 오온육기를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기운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 오온육기의 기운을 받아서 오장육부가 생겨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물수요인이나 연이나 막불본 천지지 일기이생하야 특물 득일기지편이나 인득 천지지 전이라. 무릇 사물들은 앞에서 여기 사물이라고 얘기한 건 앞에서 얘기했던 곤충, 토석, 초근, 수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존재이지만 그러나 막불본 천지지 일기이생하여 천지의 한 가지 기운을 본받아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인간은 천지에 있는 오온육기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이런 토석이나 곤충이나 초곤수피들은 한 가지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목화토금수 중에서 한 가지 기운을. 그래서 특물득 일기지편이나 인득 천지지전이라. 특히 사물은 한 가지 기운의 편중됨을 받아서 얻었고 인간은 천지의 온전함을 얻었다. 설인신지기가 편승편세즉 생질병이면 우차 약물 일기지편하야 이조 오신지 성세의 사기여 화평즉 무병이라. 요거는 한의학의 질병관하고 그 질병이 어떻게 치료되는가를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만약 인간의 기운이 편승편세, 한 가지 기운이 특별하게 더 성해지거나 또는 한 가지 기운이 특별하게 더 쇠약해지면 그게 곧 뭐다? 질병이다. 양의학에서 바라본 질병관하고는 많이 다르죠. 양의학에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무슨 균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혹이 생기거나 그죠?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이해를 하는데 한의학의 질병과는 어떻다? 몸의 밸런스가 깨진 게 결국은 질병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거는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 중에 어떤 특정한 기운이 더 많아지거나 부족해졌을 때 여기서는 우리는 많은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많은 것도 문제,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고 부족한 기운을 어떻게 하자? 자연에 있는 특정 기운을 취해가지고 성한 거는 누르고 부족한 걸 채운다. 이게 결국 치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바라본 인체를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십시오. 조오신지 성세, 그러니까 몸이 가지고 있는 성하고 세한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사기여 화평즉 무병이니라. 화평한 상태로 돌아가면 그것이 곧 병이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개가물지 음양하야 이 변화 인신지 음양야니 고로 신농 이약 치병하니라. 대저 사물의 음양의 기운을 빌어서 몸 안에 있는 음양의 기운,
성하고 쇠약한 것을 변화시켜서 바로잡는 것. 이것이 신농시, 중국의 이제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신농이 약으로서 병을 치료한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요걸 근거로 했을 때 인간은 천지자연의 온전한 기운, 목화토금수, 온전한 기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상의학을 얘기하는데 앞에는 목화금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온전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치우친 기운들이 몸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체질이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태양인은 목대금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폐대간소 또는 목대금소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는데 목의 기운이 과하고 금의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죠. 약하다는 얘기인데 건강한 상태는 이 상대적인 불균형 속에 인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그나마 상대적인 밸런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목대금소라는 상황은 뭐냐면 목이 더 커지기가 쉽고 금이 더 작아지기가 상대적인 이 불균형이라고 상대적인 균형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목이 더 커지기가 쉽고 금이 더 작아지기가 쉬운 상태가 태양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또 하나는 뭐냐면 인체에서 목이 큰 요소 폐대간소 그러는데 폐가 이렇게 들여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간이 작은 게 들여다 보이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몸에 드러날 때 목이 큰 것이 체형이든 기세든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뭘 한다? 체질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람은 목대금소, 태양인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은 천지의 온전한 기운을 가졌다. 그 속에는 목화토금수의 모든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대적인 불균형이 명확하게 아주 전문가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질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게 혈액 샘플을 딱 뽑아서 딱 떨어뜨리면 아, 이 사람은 태양, 이 사람은 태음, 이 사람은 소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오링 테스트 해보신 분 있어요? 뭔가를 짚고 오링 테스트를 해서 아, 이게 힘이 세지니까 당신 태양인.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체질 진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재마 선생님이 하셨던 그 방식에 입각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정확한 게 어떻게 이재마 선생님이 그럼 체질 진단을 하라고 했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할 거. 그리고 누구나 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죠?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본초문답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은 세상에 나와 있는 짐승이나 초금목피들은 목화토금수 5가지 기운 중에서 특정한 한 가지 기운이 치우쳐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보면 쉬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잘 분간이 힘든데 짐승들이나 풀들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정한 기운이 한 가지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짐승을 보면서 아, 저것이 어떤 기운일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면 더 쉽거든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